네, 자, 적인제 고급 분들, 네,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마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경쟁률이 높았을 텐데, 뭐 하여간 예, 추천도 받으셔야 되고 또 뭐 서류 등등등 해서 오시는 게 뭐 좀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5억 이게 뭔지 모르죠. 예, 25억 버는 일입니다.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하죠. 생애소득 9급으로 입직을 하시면 죽을 때까지 연금 포함해서 약 25억을 벌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뭐 큰 돈은 못 벌어도 그래도 예, 그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평생을 보장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이제 시험이기는 한데요. 예, 시험이기는 한데 그 국가직 면접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정해져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지 뻔히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준비를 좀 잘 갖추시면 뭐 크게 뭐 문제 없이 다들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약간 지역인적 구급은 제가 따로 이렇게 오픈 특강을 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뭐 찾는 분들도 많지 않고 또 이런 강의가 있는 줄도 잘 모르시고 예, 뭐 그러기도 하고요. 되게 이제 그 스피치 학원 이런 데서 이제 구글링 하면 아마 그런 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예, 스피치 학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뭐 먼저 모두에 말씀드리면 그 면접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면접을 그러니까 말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중점을 두고 볼 것이냐, 말의 내용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은 그냥 닥치면 다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뭘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공부가 뭐 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필기시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공무원으로서 특히 이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그죠 그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덕목, 뭐 약간 이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 규제, 규정들 그리고 또 업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 약간의 이해, 뭐 이런 등등등은 좀 찾아보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예쁘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들은 말 잘 못합니다. 그냥 뭐라도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따로 뭐 좀 짧고 굵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정보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하시면 좋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짧고 굵게 안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별도 강의는 개설하지는 않고요. 뭐 이제 국가직 구급 강의들 이번에 7월 8월 달에 이제 국가직 구급 받는데 형식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 내용이 다른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예, 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뭐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모의 면접이나 이런 등등등을 좀 개별적으로 따로 진행하는 걸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뭐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일단 제가 뭐 다른 강의도 늘 오픈 특강을 해서 기출 뭐 나왔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지 또 어떤 거를 준비하시면 좋겠는지 뭐 등등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자리는 그런 자리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그 면접 진행 방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그 개별적으로 제가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링크로 구글 문서로 따로 좀 드릴 테니까 그건 따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아마 유튜브로 보시고 나중에 보시는 분이나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그 올라가져 있을 겁니다. 그 링크들이 그래서 그 링크는 이따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직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문제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좀 통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과천역에 있습니다. 자, 거기로 한번 바로 예,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과천 정부청사역이거든요. 예, 3호선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차량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고요. 내리시면 휑 합니다. 이쪽은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과천 정부청사가 뒤에 보이시고 요 출구로 나오게 될 거예요. 나와서 직진해서 이렇게 삼거리가 있거든요. 이거 우회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버스 셔틀버스 타는 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인사신청을 마련해주는 예, 셔틀버스 공짜입니다. 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차를 가지거나 부모님 차 타고 못 들어가거든요. 안에까지 국가시설이라서 여기서 받은 셔틀버스를 타고
안내원들이 다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타라고 해서 면접 시간 아마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눌 텐데 오전 쪽은 아마 8시, 8시 반, 뭐 그건 공고문을 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나올 때 8시에서 8시 반, 오후반은 뭐 11시 반, 12시 뭐 이 정도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 맞춰서 본인이 며칠 날 면접 보고 예, 그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런 것들은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날 맞춰서 그 시간에 가셔서 소집 시간 전에 버스를 타셔서 소집 시간 기준으로 한 1시간 전부터 셔틀, 한 시간에 한 40분 전 정도부터 셔틀이 있을 테니까 타고 가시면 됩니다. 요걸 가시면 쭉 타서 한 5분, 10분, 5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여기 버스를 타시고 가시면 여기가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는 데입니다. 산 중턱에 있어요. 관악산 중턱에. 그래서 여기 이 산길로 이렇게 버스가 올라오고요. 정문을 통과하는데 부모님 오시면 여기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버스를 타고 가시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요 앞에 딱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여기가 대기장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 뭐 다 붙여 있을 테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모님 오시면 여기서 뭐 내려달라고 하면 걸어가니까 괜히 땀 흘리면서 삐질삐질 올라가지 마시고 셔틀 타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오시면 아까 그 셔틀버스 타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주차를 파킹하셔도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건물 모습입니다. 되게 정장 되게 입고 들어가실 테니까 들어가시면 안내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런 대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약간 뭐 강의실 같은 느낌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런데 어딘가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몇 초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자리 번호에 번호가 몇 번 이렇게 있으니까 해당되는 자리에 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면 참고로 조라는 거는 해당되는 조 제가 뭐 땡땡직이다 뭐 땡땡 뭐 사무직이다 그러면 사무직은 뭐 10조부터 15조까지 그래서 오전조 1, 2, 3명이 보니까 1, 2, 3번 오후조는 뭐 3명 볼 때도 있고 4명 볼 때도 보통 있는데 뭐 거기도 뭐 1, 2, 3, 4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같은 조라는 건 해당되는 조에 배당된 면접위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일단 번호 1번, 2번, 3번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조에 그러니까 옆에 책상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람이 경쟁자인 겁니다. 같은 직렬에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직렬별로 조가 편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건 가보셔야 아는 거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앉으시면 옆에 나란히 앉은 분들 예, 대부분 다 나보다 다 잘생기고 예쁜 것 같고 말도 잘할 것 같이 생기고 뭐 그랬죠. 대부분 다. 자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다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그 같은 면접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같은 조를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원이 상의를 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보통 되게 됩니다. 뭐 그거는 뭐 면접위원들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질 부분은 아니고요. 대기하시면 이제 뭐 좀 이따가 출석 체크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다 수거하고 약간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진행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참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의자에 앉으면 책상입니다. 책상에 쥐벙을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세워다 이렇게 올려가고 이렇게 접으면 되는 이런 의자. A4 사이즈가 다 채워지지 않을 정도 조그마한데 자 뭔가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응시자 교육을 합니다. 한 20분, 25분 정도 하게 되는데 뭐 주의사항, 안내사항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뭐 그거 이제 하라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들으시면 예, 그 다음에 바로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 시간은 20분인데요. 이렇게 생긴 문제 제안을 나눠줍니다. 쫙 종이 한 장에. 그래서 과제 1 경험 면접, 과제 2 상황 면접해서 뭐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를 나눠주고요. 나눠주고 다음에 작성 용지 A4에다가 이렇게 양식지가 되어져 있는 이런 용지 하나를 같이 나눠줘요. 예, 그래서 20분 동안 쓰라고 합니다. 1번 쓰기, 2번 쓰기, 12줄, 12줄 이렇게 되는 양식지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를 평소에 연습을 좀 해 두셔야겠죠. 자, 문제 뭐 나왔느냐? 지난해 나왔던 거 동일합니다. 1번 경험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국가직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건데요. 공무원 임용에 근무하고 싶은 부처, 기관, 담당하고 싶은 어디 가서 일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지 관심 있는 정책 쓰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노력 경험. 그러니까 희망 부처 업무 노력 경험입니다. 그죠? 부처나 부서 뭐 업무를 쓰고 관련돼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뭔가를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자랑해라 이런 얘기죠. 자랑해라. 예, 그런 거를 하나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학교 과목 들은 거, 뭐 어디 강의 들었던 거, 책 본 거, 뭐 연수한 거, 인턴한 거, 뭐 아무거나 다 적어요. 뭐
상관없어요. 이런 코테이션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정리해 놓고 딱 쓰면 5분이면 쓰겠죠. 쫙 외운 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선생님 쓸 게 하나도 없는데요. 어떡하죠? 다 쓸 거 없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야죠. 그죠? 특히 이제 저기 이제 구분분들은 뭐 그 사회생활 경험이 대부분 없는 거 서로 다 알아요. 예, 다 아니까 뭐라도 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좀 뭐 하셔야죠. 그죠? 뭐 알바했던 거, 학교 강의 들었던 거, 평소에 좀 찾아본 거, 알아본 거, 내가 뭐 하는지 좀 알아는 봤다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좀 열심히 일단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2번 문제는 이제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 상황 과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실제 예,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예, 예를 들자면 잠깐만요. 네, 그 내용은 일단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뭐 이러이러한 본인이 담당자예요. 담당자인데 뭐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생기면 본인은 어떡할래? 뭐 이런 류의 질문을 줍니다. 상황형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거. 이거는 별별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여튼간에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맞출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여러분 때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일반 국가직 9급 때 나왔던 것인데 뭐 예를 들자면 전자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를 달려고 해. 그래서 민원도 줄어들고 좋아. 그죠? 효율성이 기대가 돼. 근데 그죠? 이 지역은 봤더니 민원도 원래 적은데고 그죠? 민원 발급기로 수행할 수 있는 민원도 별거 안 돼.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그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설치해봐야. 그럼 어쩌면 좋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건 별별 게 많으니까 그냥 참고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진행 과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됐죠? 어떤 느낌인지. 자, 이렇게 돼서 열심히 20분 동안 씁니다. 예, 막 써야겠죠, 열심히. 보시면 요만큼만 쓰면 좀 그렇겠죠. 성의 없어 보이겠죠. 좀 뭐든 열심히 좀 쓰셔야겠죠. 쓰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터이고. 자, 쓰면 20분 끝나면 문제지와 여러분이 쓰신 거를 걷어갑니다. 여러분 손에 없어요. 당연하게. 싹 걷어가요. 걷어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조에 배당된 면접위원 두 분이신데요. 두 분에게 이게 갑니다. 복사 한 분씩 더해서 그분들께 바로 가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보다 면접인 기준으로는 얘를 먼저 봐요. 갓대 뭐 옷은 어떻게 하고 뭐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고 뭐 시계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얘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첫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얘가 뭐 열심히 적었네. 보기 좋게. 뭐 이런 것들도 인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제출하고 나서 이제 휴게 시간, 대기 시간 한 10분, 15분 정도 줘요. 준 다음에 이제 각조 1번 나오세요. 가방 다 들고 이제 가방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까 보셨던 1번. 첫 번째로 보는 분들이죠. 1조 1번, 2조 1번에서 쭉 해서 옆방이거나 윗쪽이나 다른 별도의 방으로 갑니다. 이동을 하게 돼요. 가방 다 싸고. 자, 뭘 하느냐? 5분 발표라는 걸 하러 갑니다. 준비실로 갑니다. 준비 시간은 10분인데 각주 1번부터 1번이 쭉 나가겠죠. 그럼 대기장에는 2번, 3번이 나와 있기도 오후조는 4번까지도 있을 수 있으니까 4번까지. 그분들은 예,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마 대기 시간에 자료 같은 거는 못 보게 할 겁니다. 아마 일반적으로는 못 보게 해요. 그냥 책가방 가면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바깥에는 건물 바깥으로 못 나오고 그냥 화장실 정도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시간. 좀 기다리는 게 좀 뒷번호는 좀 고역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지나면 35분 40분 지나면 2번 나오세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공장형 시스템으로 뺑뺑이 도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고 1번의 5분 발표장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5분 발표 문제지가 하나 가면 방에 들어가시면 1인용 색상이 다 있고요. 이렇게 문제지 하나가 이렇게 엎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관련돼서 5분 발표할 주제를 이렇게 주고 여기에다가 본인이 뭘 얘기해야 될지 10분 동안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준비 시간이라고 해요. 그죠? 여기다가 뭐 메모 같은 건 당연히 하겠죠. 메모는 여기다 해도 되고요. 밑에다가 뒷장에다가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까 요지들을 간단하게 좀 본인만 보는 거 이거는 제출하는 게 아니고 본인만 보고 본인만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면접에는 주는 거 아니에요. 면접은 욕해놔도 돼요. 그죠? 나만 발표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를 뭐 간단하게 어떤 것들을 메모할지 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걱정되시는 게 요거일 거예요. 발표를 해? 스피치를 한다고? 스피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스피치는 일종의 테크닉의 측면에 좀 강한 말이어서 공식적인 용어는 발표라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5분 정도 떠드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는 거, 이 주제에 대해서. 자, 그럼 뭐가 나왔느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국가적 구급 때 나왔던 사례인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별별게 나오는데 뭐 내용은 별별게 나올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뭐냐? 공직가치입니다. 자, 주문 다음 사례에서 갖춰야 될 공직가치 혹은 뭐 다음 사례에서 유추할 수 있는 공직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고 혹은 노력을 할 것인지 노력을 했는지 관련된 경험 얘기하든지 하여간 이렇게 이런 식의 문장을 하나 줍니다. 공직가치를 도출하고 해당되는 게 왜 중요한지 떠들어 봐라. 뭐 이런 유제가 나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워딩은 조금씩은 다른데 그냥 공직가치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문제예요. 내용은 어떤 게 나오느냐 뭐 별별 게 다 나오는데요. 이거는 강의 때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뭐겠어요. 우수 사례입니다. 이런 거를 했더니 좋아졌어요. 좋은 사례죠. 뭐 예를 들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니까 그죠? 아예 통역 서비스를 어디서 해주는 모양이에요. 외국인 그쪽 지역에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늘어나서 못하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못했기 때문에 사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 예약하면 그때 해당되는 통역사를 준비를 시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만들었고 또 신청 서류도 한글로 아니고 외국어로도 만들어서 해서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요. 좋은 사례죠. 쉽게 말하자면 이런 좋은 사례도 있고요. 뭐 가끔 나쁜 사례도 나와요. 누가 이러이러하게 뭐 근무 태만으로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징계를 받았다. 뭐 이런 약간 짧은 것 아니면 가끔 제도도 나와요. 뭐 이러이러하게 뭐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이러이러하게 요즘 재난지원금 같은 거 예전에 줬잖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가지고 뭐 이러이러해서 뭐 경제에 활력이 됐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는데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해서 받은 분은 좋아했지만 어떤 분을 하라고 어떤 대사는 왜 우리는 안 주냐면 반대가 많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그냥 줘요. 뭐 신문 기사일 수도 있고요.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뭐 이렇처럼 되게 일반적인 거 흔히 나오는 건 이렇게 좀 그 실제 행정 사례들 같은 거를 간단하게 예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갖춰야 할 공직 가치는 무엇이고 그럼 공직 가치를 좀 아셔야겠죠. 뭐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뭐 쉽게 말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뭐 이거 했다고 돈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원인을 외국인 분들도 되게 중요한 고객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그죠? 적극적으로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적극성, 뭐 일종의 봉사한 거잖아요. 봉사 정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봉지같이 저는 이런 사례를 보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봉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배웠다. 그럼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나도 한 봉사한다. 내 자랑 해야죠. 내 자랑. 저도 뭐 봉사활동은 아니지만 그분을 위해서 도왔고 뭐 예를 들자면 또 본인 얘기 중에 우리 뭐 가까운데 보니까 외국인 그죠? 다문화 친구들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그 친구를 처음에 적응을 잘 못했는데 내가 막 도와줬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껴가지고 뭘 얘기하겠어요? 나는 공무원에 맞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봉사정신이고 이것도 적극성도 있죠. 중요한 공직가치 중 하나가 적극성인데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위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럼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 그죠? 원래는 뭐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맨날 똑같이 해가지고 사람들도 없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서 됐다든가 뭐 이런 거 얘기들을 소소한 거지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요? 나도 공무원이 되면 이렇게 열심히 할래요? 뭐 이런 거죠. 즉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본인이 자랑거리를 여기다가 껴서 하는 거예요. 껴서. 뭐가 나올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잘하는 거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본인이 이런 내용을 미리 다 정리해 놓고 실제 문제에 맞춰 가지고 쫙 좀 간단하게 메모한 다음에 조곤조곤 떠들면 되는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은 되게 길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발표나 스피치라고 이야기보단 좀 내 얘기를 좀 길게 좀 나눠서 한다. 좀 긴 답변. 약간 이 정도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스피치라 그러면 되게 막 뭔가 부담스러운데 말 잘하는 거고 상관없는 거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 내가 그래서 이런 걸 뽑았다 이런 걸 뽑았다 그래서 앞에 문제 보시면 여기다 메모하겠죠. 뭐 적극성 해서 내가 뭐 친구 도움 경험 뭐 다음에 이런 거 봉사정신 친구 도움 경험 이런 거 얘기해야지 좀 메모하고 적극성에서 내가 뭐 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했어 만약에 뭐 사무직이야
그럼 국세청 세무서에서도 일선 세무서에서도 적극행정 뭔가 열심히 한 게 있겠죠. 뭐 좀 찾아와야겠죠. 뭔가 했든지. 뭐 내가 봤는데 뭐 세무서에서도 외국인 서비스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내가 좀 찾아놓고 미리 좀 공부해 놔야겠죠. 준비를 재료를. 제가 그런 걸 말 재료라는 표현을 써요. 말할 거리. 재료를 준비해 놔야지 요리를 만들 거 아니야. 모든 준비된 요리를 다 요리로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충 뭘 주문하는지 뻔히 알거든요. 미리 준비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국세청에서도 언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 졸 좋더라. 이렇게 지원 응시하는 업무를 연결하는 건 아주 좋겠죠. 뭐 그런 재료들을 준비해서 여기다가 세무성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도 열심히 이렇게 적극성을 발휘해서 이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껴가지고 시간이 좀 너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뭐 특히 이런 업무를 희망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아까 1번이 뭐겠어요? 이거 1번이 희망 업무가 쓰는 게 있었죠. 그죠? 관심 업무가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여기다 껴서 해도 돼요. 미리. 상관없죠. 그런 얘기 좀 메모해 놓고 이렇게 메모를 쭉 본인만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얘기 해야겠다라고 메모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 워딩을 그냥 토시 그대로 그냥 줄글로 줄줄줄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럼 국어책 읽는 것처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줄줄줄 쓰잖아요. 뒷면까지 막 쓰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시간 더 걸려요. 시간은 더 걸리는데 발표하면 2, 3분 봐도 발표를 못해요. 분량이. 그래서 요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메모 형태로 제가 강의 때 스크립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간 대본 요약본 같은 느낌으로 좀 정리하는 게 좋아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정리를 해요. 10분 줘요. 시간 많지 않지만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야지. 제가 말했죠.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종의 샐러드 같은 거예요. 준비해 놨다가 버울에다가 접시에다가 띡띡띡 뜯어서 담으면 되잖아. 드레싱 하나 씩 뿌리고 그러면 요리가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쟁여놓고 가야겠죠. 말할 재료들을. 예, 고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강의 들으면 아시겠지만 본인 자랑할 거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얹어갖고 얘기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5분, 10분에서 준비됐어요. 그래서 메모에 써야죠. 10분이 지나면 자, 이동하겠습니다. 가방 들고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요. 본인이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본인 보고 발표할 거니까 들고 가방 바리바리 싸서 아마 아까 건물 옆층 건물 기숙사 건물인데요. 2층이나 3층이라고 배정된 방으로 이동하게 돼요. 진행위원이 다 안내해 주니까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시면 각 면접점 1조, 2조, 3조별로 이렇게 문 앞에다 종이가 붙어져 있을 거예요. 1조 방, 2조 방, 3조 방. 뭐 1번이면 뭐 그 앞에 누가 없었을 테니까 있겠고 2번, 3번이면 그 앞에 면접 보기 조금 직전에 도착을 시켜요. 운영을 공장이죠. 그래서 1번 앞부분이 나와서 한 1, 2분 있다가 그 앞에 그 문 앞에 기숙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 앞에 뭐 의자나 책상 같은 게 놓여 있을 거예요. 책상 같은 게 놓여 있고 본인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얹어 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한 1, 2분 정도 기다리다가 차인벨 울릴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다 놓고 요거 한 장 들고 아까 면접 평정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표 같은 거를 미리 작성해서 들고 있으라고 해요. 그걸 들고 든 상태로 문을 열고 놓고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 면접위원들이 두 분이 저쪽에 책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고요. 본인 앞에 의자 한 1.5m 앞에 의자 하나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의자 한 개만. 그죠?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죠? 예, 그 평정표만 면접위원 두 분한테 인사드리고 각각 드리시면 면접위원이 아이고 앉으세요 그러고 앉을 거예요. 그래서 1.5m 앞에 딱 앉고요. 요거는 이제 본인 손에 이제 들려 있겠죠. 요때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개별 역량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냥 면접, 개별 면접이 보는데요. 뭐 이론은 30분인데 뭐 한 25분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를 하는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예, 보겠습니다. 가게면 개별 면접 들어가시면 맨 처음에 약간 뭐 아이스 브레이킹 뭐 오늘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하시고 면접위원은 두 명이십니다. 그리고 면접위원 책상 위에는 여러분들 아침에 아까 바로 짚어주셨던 개별 면접 경험 상황 면접 과제라고 승부에 있잖아요. 그게 복실해서 면접을 한 분씩 다 보고 계세요. 이미 다 보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앉아요. 앉아서 아이스 브레이킹 약간 얘기한 다음에 자 그럼 준비되시면 5분 발표부터 먼저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 지금부터 그럼 5분 발표 땡땡땡 주에서 5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5분, 한 4분은 넘게 떠들어야 돼요.
4분보다 하면 되게 성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4분은 넘게 떠들고 5분이 넘어가면 막 중간에 너무 길지 않으면 놔두는데 너무 길 것 같으면 저 5분 됐으니까 좀 정리하라고 아마 멘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맞춰가지고 좀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5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자꾸 목례 간단하게 하시면 딱 앉으면 그 다음부터 후속 질문을 합니다. 후속 질문 몇 개, 한 서너 개 정도 간단하게 해요. 뭐 본인 경험 얘기했으면 경험에 관련된 거 물을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럼 뭐 본인이 뭐 아까 봉사 정신을 했으면 뭐 공무원에게 왜 봉사 정신이 중요한 것 같냐 뭐 이런 원론적인 질문도 하고요. 아까 뭐 누구누구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냐 이런 뒷담화 질문들도 조금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다가 적극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적극 행정이 왜 중요한 것 같냐? 뭐 그런 질문도 해요. 잘 들어보면 뭔가 좀 알아야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정보가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무슨 대단한 걸 물어보지는 않아요. 5분발 부속 질문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거 역시도. 나중에 이제 후기를 보시면 알 텐데 패턴이 있다고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받을지 거의 예측이 가능해요. 거의 다가.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앞에 경험과제 이제 상황과제 쓴 게 있잖아요. 경험과제를 가지고 한 10분 가까이 물어요. 자, 쓴 거 내용을 가지고 뭐 왜 지원하냐, 지원 이유가 뭐냐, 뭐 하고 싶냐, 이런 거 하고 싶다고 언제부터 생각했냐, 오면 그 무슨 일을 할 것 같으냐, 관련돼서 뭐 정책 같은 거 하고 있는 거 관심 있는 게 본 게 있냐, 그죠? 다음에 관련된 경험 같은 거 막 썼을 거 아니야. 뭐 알바 경험을 썼던 그때 알바하면서 힘든 건 없었냐, 어려운 건 없었냐,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냐, 공무원 되면 뭐가 좀 힘들 것 같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쭉 몇 가지를 해요. 한 6, 7개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1분씩, 이거 중요합니다. 1분. 그러니까 1분이면 단문 기준으로 한 3문장, 5문장. 내가 조금 길게 설명한다 그러면 한 1분 30초, 한 6, 7, 8문장 정도 단문 기준으로 그 정도 분량. 너무 길게 하면 질문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잘려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 1분 기준으로 조곤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 그거 끝나면 상황 과제에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상황 과제. 자, 그럼 상황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이러한 대책을 써주셨는데 이 중에서 뭐부터 했으면 좋겠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런 거 결정하려면 뭘 알아봐야 되겠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 뭐 등등등. 몇 가지 한 4, 5개, 6개 정도 질문을 해요. 이렇게 하면 15분 정도, 20분 사이 정도가 흘러요. 답변 몇 마디 하면. 그 다음에 시계를 딱 보시면 한 시간이 좀 남아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본인이 추가 질문을 몇 가지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본인 장점은 뭐예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다음에 오면은 그 경험 과제에서 못 물었던 거를 좀 추가적으로 더 묻기도 하고요. 요즘 뭐 뉴스 같은 거 관심 있게 본 거 뭐 있어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뭔가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뭔가 아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죠? 갔는데 만약에 뭐 그런 것도죠. 뭐 일선에 갔는데 너무 어리다고 미루니 본인 무시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류의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즉 질문의 풀이라고 하죠. 전체 총량은 되게 예측 가능한 거의 90% 이상 알고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잘 답변하느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한두 세 개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 과제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끝나면 가서 끝낼 수도 있고요. 시간 봐서 시간 좀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끝을 내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면접위원이 자, 고생했어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인사 꼬박 하시고 무조건 나오시면 돼요. 뭐 5분 발표지는 나중에 진행위원한테 주시면 되고, 주시면 아마 뭐 설문지 쓰라고도 할 거고 뭐 그럴 텐데 아마 오전 조는 바로 집에 못 가고요. 오전 조는 오후 조가 입시를 해서 12시 정도 될 텐데 뭐 정확한 거는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오후 조가 입시를 해서 스마트폰 수거할 때까지 거기서 대기해야 돼요. 따로 별도 방에서 다들. 그래서 아마 1번 오전 조 1번이면 한 2시간 정도는 거기서 멍 때리고 있어야 돼요. 뭐 가방 다 있으니까 뭐 딴 거 자료 보고 놓으시면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전 조 오후 조 문제가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오전 조 본 분들이 오후 쪽에 알려줄까봐 약간 부정 방지 차원에서 그냥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휴대폰 돌려주고 집에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 앞에 셔틀버스 있어요. 그러니까 타면 아까 보셨던 과천 정부청사역에 딱 입구에 내려줘요. 그렇게 해서 집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전조, 오후조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면접을 한 조에 보면 그 조에 오신 면접위원들이 상의를 해서
누구는 우수를 주고 누구는 보통을 주고 누구는 미흡을 주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끝나면 여러분의 면접 결과 최종 결과는 그날 다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면접이 끝나고 막 사인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요게 한 문제, 한 그 면접의 총량입니다. 총량. 그러면 지금은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큰 그림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첫 번째, 그 경험 과제 있죠, 아까? 미리 정해져 있어요. 미리 충분히 연습해서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후속 질문도 이미 다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충분히 거의 90% 이상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 과제, 그럼 별별 게 많이 나와요. 뭐 별의별 게 많이 나오지만 문제 종류가 되게 다양하기는 한데 조금 많기는 해요. 종류가 많긴 하지만 되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조금 공부를 조금 할 필요는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특히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 그러면 상황 과제는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서로 환경 어떤 일 개발을 하겠다. 그런데 지역 주민은 케이블카 설치다. 케이블카 설치해 주세요. 땡땡사네. 하지만 환경단체는 그러면 동물들이 죽어서 안 돼요. 반대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래? 뭐 그런 류의 질문들도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할 때 정답은 없는데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정부들이 이렇게 싸우지 않게 저를 어떻게 잘 타협해서 협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 등등등 나라의 일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는지 취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국가직이라는 건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정도는 네가 좀 알고 오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개념은. 경험 과제는 네 자랑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랑하라고. 네가 어떤 사람이고 자랑 좀 해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됐죠? 무슨 말인지? 내가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고 이렇게 착하고 열심히고 성실하고 이런 업무도 이해 잘하고 있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라는 걸 대놓고 쓰라고 한 거고요. 2번은 상황 과제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이 됐을 때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는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라는 거를 좀 확인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5분 발표는 뭘까요? 아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거야.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고 어떠한 그런 품성이죠. 소위 말하자면 인성, 품성, 성격,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다 각각이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요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한 팩으로 물어보는 그런 게 시험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5분 발표는 아까 말했듯이 뭐가 주제 아까 이렇게 제시자료 상황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사례들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물어보는 건 공식 과제랑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를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5분 발표 내용과 경험 과제 내용은 좀 겹칠 수도 있어요. 그죠? 자랑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잘 교통 정리를 그때그때 좀 해야 할 필요는 있겠죠. 기왕이면 자랑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 상황 과제는 좀 연습이 좀 필요해요. 당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환경단체랑 싸우는 상황, 아까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성비가 안 나와. 근데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건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정도 느낌으로 문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전체적인 면접의 진행의 총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면접을 어떻게 받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이제 오픈 자료에 보시면 제가 면접 개요라고 해서 제가 구글 문서로 따로 링크를 좀 따로 안내를 좀 드렸어요. 저기 요 문서인데요. 요 문서에 아까 여기 면접 시험 개요라고 나와 있는 거, 이 링크는 제가 유튜브에도 좀 올려져 있고요. 아마 밑에 그래도 올려져 있으니까 링크 타고 보시면 돼요. 자, 뭐 프린트는 안 되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면접 개요라고 나와 있는 거, 요 얘기는 아까 설명을 사실 다 드렸어요. 요거를 아까 여기는 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다 다 드렸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볼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후기를 좀 볼게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합격생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지난해 세무직 보셨던 분이세요. 합격하신 분이신데요. 자, 이분 사례를 볼게요. 이분 사례를 후기를 복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한번 뭐 원래 제가 이렇게 오픈 강의 이런 것까지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뭐 일반 그 공채 구급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런 사회생활 경험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친절하게 좀 인트로덕션 개념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번 한 건만 볼게요. 세무직입니다.
직렬을 관련된 것들이니까 약간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직렬부터 그냥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5분 발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주제는 뭐냐 그러면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행정 개선 사례를 나온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줬다. 이거에 대해서 주제가 나왔고요. 자, 본인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한번 보죠. 읽어보시면 자, 발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소개글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기는 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겠다. 그냥 바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도출한 가치는 외국인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던 점에서 적극성과 책임감. 그죠? 공무원의 두 가지. 요거 뽑는 거 맨날 하는 거 해요. 나중에 공직가치편 보시면 뭐 한 10개, 한 100개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흔한 게 적극성, 책임감이에요. 자, 적극성이고요. 도출했습니다고 제가 적극성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일종의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알겠지만 공부해야 될 것 같죠. 이게 말로 할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좀 있어 보이죠. 아, 이런 걸 딱 들으면, 이 친구가 그래도 공무원 면접 준비한다고 여기까지 좀 찾아보고 알아봤다 이런 티가 나죠. 자, 능동적이다. 적극성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있는 눈높이 행정. 오, 말 좋죠. 이분이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료를 가지고 그죠? 쓸 얘기들을 다 말재료를 이런 걸 쟁여놨다는 얘기예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면접에 딱 들으시면 이 정도까지 들으면 어이구 얘가 또 준비 좀 꽤 했네. 공무원 된다고 그런 걸 확 줄 수 있죠. 두 번째 책임감이란 수행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행정 서비스와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트로덕션 쫙 했어요. 다음 두 번째 예, 예, 두 번째로 도출한 거는 이제 본인이 약간 요래기는 깔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 적극성과 책임감을 연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벌써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아요. 면접위원한테 뭐 이렇게 뭔가 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본인 얘기만 하세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끄덕끄덕은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래서 본인 얘기하는 거야. 본인 경험. 내가 적극성과 책임감을 발휘한 경험을 얘기했어. 내가 뭐 총무부장 시절에 이렇게 해서 생일 잔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생일비가 잘 보이지가 않더라. 내가 제안을 했으니까 책임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계좌이체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 이런 거예요. 행사를 잘해서 친구들하고 의정도 도모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성격이 있는 거다. 이런 경험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대표적인 예를 경험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난 이런 캐릭터다. 뭐 이분에게는 이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각자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런 공직 가치들이 나도 일상생활에서 과거에 이런 거 관련된 경험들이 있다.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겠다. 그죠? 앞으로의 각오나 포부예요. 여기 보시면 본인 세무직이시니까 적극성을 기르기 위해 계속 자기 개발하겠다. 각오를 얘기하시고요. 제시문처럼 국세청도 부처 간 협업을 해서 복지 세정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아쉽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예시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은데 따라서 적극행정 사례집을 보면서 뭐 여기 보면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이것도 공부한 티가 나죠. 뭔가 알아봤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용해서 이런 제도를 이미 공부했다는 티가 나죠. 그다음에 책임감을 위해서는 또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뭐야? 30분째 일찍 나와 이런 거는 좀 오버 같은데 아무튼 법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런 거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다. 자 이런 것도 보시면 아 내가 이 친구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런 거 찾아보고 알아봤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정세법을 공부하고 예, 공료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각오 이렇게. 근데 각오도 그냥 열심히 할래요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걸고 얘기를 하죠. 되게 좋은 거죠. 당연하게 준비된 티가 많이 나죠. 자, 이 정도 보셨으면 한 뭐 이게 레코딩에서 복귀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런 내용으로 얘기했던 요지를 정리한 거니까 뭐 이 정도 좀 살붙여서 쭉 얘기하셨으면 뭐 5분 뭐 4분을 넘기는 건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발표예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되게 그냥 무난하게 한 정도예요. 뭐 잘했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기본은 된 정도 느낌이에요. 기본이거나 뭐 중상 정도의 느낌. 됐죠? 예시도 있고 본인 자랑도 했고 도출도 잘했고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됐죠? 자, 이거 보시면 5분 발표라는 게 스피치 학원에 다녀서 스피치를 배울 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대번에 드시죠, 그죠? 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해요. 항상 내용이. 그러니까 말빨로 뭔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면접 평가는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끝났으니까 그러면 예. 후속 질문을 하겠죠. 자, 면접에 뭔가 씁니다. 이런 발표 내용이나 요지들을 간단하게 메모를 하세요. 한 분이. 자, 그러면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질문. 적극성 책임감을 아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중요하냐? 공무원. 이게 공무원으로서 왜 중요하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문을 잘 보면 이게 속마음이에요. 아까 얘기 다 했는데 왜일까요? 첫 번째. 얘기한 게 면접위원이 첫 번째. 왜 또 얘기했는데 그걸 왜 물을까? 첫 번째. 면접위원이 졸아서. 두 번째. 면접위원이 어, 발표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둘 다 아니고요. 이유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지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질문지에 있는 거예요. 도출한 공직 가치가 중요한 이유라는 질문지가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질문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내가 발표했는데 왜 물어보지? 내가 뭐가 잘못 얘기해서 또 물어보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괜히 쫄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좀 자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흔하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질문지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후기를 많이 보다 보면 이런 질문 뻔히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의 90%는 이미 알고 보는 시험이다. 라는 말. 그냥 뭐쭉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적극행정. 이것도 질문지 질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적극행정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행정이 저희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답변 여러분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되겠지만 꽤 준비된 답변이에요. 잘한 답변입니다. 핵심을 잘 얘기하셨어요. 편하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관련된 제도까지도 언급을 다시 한번 하셨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거 꼬리 질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적극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막는다면, 반대한다면 이것도 약간 안티 질문인데요. 어떡할래? 무슨 말일까요? 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상의하고 설득하고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죠. 당연하게도 됐죠? 설득하겠다. 뭐 답정너 질문이에요. 답이 적혀져 있는 질문이죠. 다음에 아까 협업이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질문지예요. 협업을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제시자료의 내용을 가지고 제시문의 내용을 가지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것도 질문지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떡할래? 이런 거는 진짜 갑자기 질문 받으면 답답할 거 이게 뭘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싶을 텐데 이 역시도 질문지 질문이고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미리 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 대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부처간은 뭐겠어요? 서로 소통이 중요하죠. 일상적인 소통. 예, 협업을 하려면 또 그쪽 부처에다가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설명을 해주고 그쪽에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도와주고 이렇게 좀 신뢰와 관계들이 되게 중요하죠. 갑자기 일 생겼다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강의 들으시면 다 나오니까 그냥 듣고만 계세요. 지금 이런 거를 한다는 정도만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개인 역량과 협업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뜬금없죠. 되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질문지예요. 그러니까 5분 발표 내용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질문지. 그냥 시간이 좀 때워야 되는 측면에서 되게 흔한 얘기예요. 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인 질문이기도 해요. 개인의 역량과 협업 중에 뭐예요? 뭐 어느 게 중요하다 나쁘다 이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역량이 몰려서 팀의 역량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당연히 협업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개인의 역량을 따라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예. 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낯설어 보이지만 질문 자체는 되게 예측 가능한 질문들이 나온다. 그리고 충분히 미리 다 답변들을 정리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질문 분량도 적당하고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되게 무난하게 준비 잘 된 티도 내셨고요. 중상급 정도로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자, 끝났어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아침에 또 오후에 집합하자마자 쓰셨던
경험 상황 면접 과제 후속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경험 과제 후속 질문인데요. 이걸 쓰신 거 보니 이렇게 썼다고 비사 외워가지고 그걸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세무직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업무로 납세자 보호 담당 관실 하고 싶은 업무 뭐 권익보호 이의 신청 그래서 그쪽에서 뭐 하는지 찾아보신 거죠. 깔끔하게 정리하셨고요. 관련 노력 뭐 세무 실무를 해봤다, 세무 일반 교과 과목을 들었다, 회계 실무도 해서 배웠다, 그다음에 세무 행정 교과도 다 수업 들은 얘기들 주로 많이 쓰셨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뭐 공익응대 서비스도 배웠다. 또 관련 경험해서 교과 수행 평가로서 수행 평가 실습 수행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상황극도 해봤다. 그다음에 뭐 또래 상담 경험도 있다. 새생인 할 때 뭐 명예교사 경험도 있다. 이렇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열심히 쓰신 거죠. 뭐 세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살았어요 등등등은 뭐 열심히 쓰셨어요. 이 정도 쓰시면 뭐 된 거죠. 참고로 이 쓴 내용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여기 커리어가 빵빵한지 안 빵빵한지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질문의 답변을 평가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 자랑할 내용들이 있으면 열심히 적으면 되죠. 그것도 일부 가만히 될 수 있겠으나 이 이력이 빵빵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원래 평가 자체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무슨 말이지? 그래서 경험 없다. 그러니까 경험이 좀 관련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보다 내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변을 잘 하시면 되고 작은 경험, 소소한 경험이라도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 자, 왜 세무직에 지원했냐? 하는 질문이죠. 지원 동기. 그래서 또 준비했고요. 뭐 포부가 있었다. 이렇게 해보고 싶었다. 뭐 어느 부서를 가고 싶고 무슨 일을 하냐 아까 적었어요. 지금 적은 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차례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걸 하고 싶다 일단 답변했고요. 근데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또 본론이죠. 자, 여기 가면 힘들어. 민원인들 많고 괜찮겠어? 그런 거 괜히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 오면 네가 어떻게 업무에 적응하려고 노력할래? 라고 물어본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체력도 기르겠다 해서 웃음 빵 터짐 이렇게 예능감 있게도 답변하신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다음에 이렇게지 잘 될 자신도 있다 이렇게 각오도 좀 얘기하시고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태도적인 거 내가 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똑똑해요. 경험이 빵빵해요. 이런 거 말고요. 성적 좋아 이런 거 말고 내가 보면 열심히 이렇게 좀 할 수 있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노력한 게 뭐 있냐? 뭐 예를 들면 아까 많이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들었고 이런 실무도 조금 참여해봤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개선점이에요. 본인이 그럼 이런데 납세자 보호 담당관 이쪽 업무를 하고 싶은데 이쪽에서 뭔가 고칠 점이나 개선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 준비하시기 되게 까다로울 거인데요. 예. 요거에 관련돼서 본인이 국선 대리인 제도로서 준비를 되게 잘했어요. 보시면 나겠지만 뭐 다른 부분들은 이게 뭔지 모르실 테니까 관심이 없겠지만 요런 게 있는데 뭐 조건이 너무 좀 그 높은 것 같아서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본 걸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 5억, 9억 이런 거 보면 미리 다 찾아놓고 정리하고 거의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예측 가능하니까 개선점 물어보라는 거 흔한 질문이니까 한두 개 아이템을 찾아놓고 미리 다 숙지해놓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애드립을 하는 게 아니죠. 당연하게 준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쓴 내용 중에 상황극 했다고 이게 뭐야? 뭐가 도움이 돼? 그래서 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넘어갔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썼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그러면 여기 현업에 오면 뭐가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냐? 그랬더니 요 얘기. 그럼 실무라는 건 뭘 해봤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열심히 써보고 실습돼서 잘했다. 이분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무슨 구체적인 직접적인 뭐 사무에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고 실습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신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등등등. 그래서 이런 거 했다. 잘 정리해서 내가 그래도 잘 가서 빠르게 적응해서 1인분 몫을 할 수 있다. 이런 의지와 각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자, 보시면 정리가 되면 질문을 보시면 답변을 못할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뭐 특별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쓴 내용 가지고 조곤조곤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만 개선점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따라서 그냥 뭐 물어보면 답변하면 돼요. 끝. 단 여기서 고민하신 건 무엇이 여기 쓸 게 12줄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중에서 어떤 데를 고르고, 그죠? 이 선정부터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이 중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한 것들 중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어떤 거를 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 다음 플러스 이거 관련돼서 답변들, 질문들은 정해져 있어요. 과연 그게 본인을 자랑하는데 효율적인가를 본인이 고민하는 거지, 답변 자체를 못할 건 없다는 뜻이에요.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본인이 진짜 자랑할 거를 어느 정도 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잘 자랑하고 나왔는가. 여기가 포인트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할 거리를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답변은 못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끝났으면 한 20분 가까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상황 과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주제는 여기 지금 복귀는 안 돼 있는데, 온라인 공청회를 추진하는데 디지털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왜 그걸 온라인으로 하냐? 그러니까 감염병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겠다 그러니, 소상공인 나는 인터넷도 몰라, 뭐 줌 같은 거 못 써,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라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어떡할래, 이런 류의 상황형 질문입니다. 뭐 이런 거는 요 내용은 아실 건 없겠고요. 되게 어떻게 질문이 이루어지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충돌이 예상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다, 또 이런 분들에게 전자기기, 뭐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도 지원하겠다, 태블릿 같은 거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약속하겠다, 뭐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 뭐 등등등 썼는데, 좋은 답변은 아니에요. 참고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들은 해결 방안들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약간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좀 넘어가신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 하셔도 뭐 아주 못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뭐 좀 간단하게 쓰셨는데요. 질문을 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온라인 공청회를 그대로 하겠다라고 반대를 하는데도 그대로 하겠다는데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는 판단 근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병이 많아지니까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런데도 그러면 온라인 한데 일부 계속 반대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뭐 설득하겠다. 그때 면접은 요게 중요하죠. 설득만 할 거냐? 근데 설득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냐라는 취지예요. 반대만 하면. 그죠? 그래서 만나서 그냥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꼭 하자고 우기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걸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기는 해요. 취지가. 이해했죠? 온라인 내가 줌이나 뭐 이런 걸 내가 못한다며. 그러면 내가 아예 내 의견을 얘기도 못하는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였는데, 설득만 해서도 참여해 주세요 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취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그분들에게는 따로 서면으로 나 뭐 다른 방식으로 받겠다. 이메일을 받든지 서면을 받든지 뭐 문자 등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따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온라인과 별개로. 그런 걸 기대한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답변을 보시면 약간 좀, 예, 좀 안드로메다로 갔죠, 이게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거 뭐 미룬다고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하시다 보면 이게 좀 핀트를 못 맞췄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뭐 이렇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진 않지만 조금 아쉬운 답변이긴 했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보 추적의 다양성 존중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뭐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요런 취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 면접관이 쓴 내용 중에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는 것 정도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딩 질문이에요. 결론 질문. 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좀 답정한 질문 같은 느낌이 있죠. 뭐 공감 소통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좀 방어를 하셨습니다. 뭐 더 좋은 답변도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 뭐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끝났어요. 뭐 시간 거의 다 마무리됐을 때 마무리할까요? 라고 했더니 다른 면접위원이 잠시만요. 그랬더니 이제 세무직이니까 관련된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는지 궁금했는지, 자, 이런 걸 뭐 퀴즈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통. 자, 원천 징수가 뭔지는 알아요?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나?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확인 용도에 이거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소양을 한번 보려고 하라 물어보는 퀴즈형 질문이다. 이런 게 일부 직렬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전산직이다. 메타버스는 알아요? 메타버스를 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건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화공이나 전기나 뭐 전자 쪽이다 뭐 이런 쪽이면, 뭐 예를 들자면 이 수소차 충전소가
구급과 왜 반대들이 심할까요?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일반적인 이제 관련된 것들 그냥 상식 소양처럼 물어보는 질문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장점 얘기해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30분 정도 아마 딱 맞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저 이거는 뭐 다 붙으신 분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실제 면접 내용을 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내용의 90% 이상은 다 알고 들어가는 시험입니다. 뭐가 나올지 뻔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엄한 걸 하지 마시라고. 되게 엄한 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전체적으로 면접의 내용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뭐 다른 증일 것들도 있는데요. 좀 참고로 보시고요. 예,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되게 대동소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샘플로만 좀 요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면접 내용은 국가직 9급과 동일해요. 일반 공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역 인재 말고 공무원 9급 면접이랑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만 지역 인재 9급은 성격상 조금 질문들을 까다로운 질문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상황명도 너무 복잡하게 정책 막 관련된 거는 보다는 조금 쉬운 거 줘요. 질문들도 되게 많이 뻔하게 줘요. 그래서 답변을 더 곧잘 다 하실 수 있게. 그래서 9급처럼만 준비해도 훌륭하게 고퀄로 준비하시는 거기도 해요. 따라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만 맞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죠. 자, 5분 발표에서 내가 공무원이 뭔지는 알고 내가 이런 소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험 과제에서는 본인이 희망 업무와 연관돼서 본인이 잘한 것들을 어떻게든 좀 연결지어서 자랑하는 거고요. 상황 과제는 그나마 정부가 어떤 일을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정도를 내가 알고 있다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 덩어리예요. 기본적으로 그거에 맞춰서만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는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 또 갑자기 뭐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 좋겠죠. 이럴 때는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사례를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아까 보셨던 후기 사례 중에 그죠? 아까 뭐 답지가 있죠. 예를 들자면 세무직 답지 중에 뭐 세무직이다 하면 세무직 답지에 뭐 무슨 과 가고 싶다, 무슨 과 가고 싶다 이렇게 되게 많았겠죠. 관세직도 있고 뭐 기술직도 파트별로 있잖아요.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썼고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고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접해 보면 그래 나도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야 이런 질문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런 답변이 조금 더 좋아 보이겠다 라고 알 수 있겠죠. 즉 비교를 해봐야 뭐가 좋은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맞춰서 본인 거를 픽업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스피치 학원에 가서 스피치를 100번을 한다고 그게 늘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런 거는 좀 찾아서 아까 무슨 사전 컨설팅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네.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들죠. 그죠?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자꾸 이렇게 말에 잠깐 초창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의 영역으로 이 면접을 볼 거냐, 국가직 면접을 내용을 가지고 볼 거냐, 뭘 준비해야 될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볼 거냐는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말 잘하는 걸 평가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니다라는 점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일반 민간 회사 면접처럼 복불복 랜덤으로 묻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패턴들이 딱. 그건 정해져 있으니 본인이 잘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해서 준비하시면. 그래서 그 지점이 중요하다. 연습 방법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사례들을 후기든 실제로 모의 면접이든 많이 보고 접하면서 본인이 내가 정리한 게 최선인가 더 좀 면접 준비 기간에 뭔가 좀 해볼 건 없을까. 예를 들자면 뭐 약간 세무직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가서 도우미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몸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요. 몸으로 면접 준비하는 거. 내가 갔다 왔다. 열심히 했다. 뭐 지방 고용청 같은 데서도 뭐 알바나 도우미 같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봤다. 의지를 가지고. 그 이뻐 보이잖아요. 면접 준비용이라도 그런 거 해본 게 그렇게 몸으로 하는 것도 있겠고요. 뭔가 좀 개선점 이런 거 좀 많이 좀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도 있겠고요. 최근에 관련된 뉴스 같은 거 관심 있게 보는 걸 좀 티를 낼 수도 있겠고요. 그건 달라요. 뭐가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춰서 최적화를 시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해야 될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뭘 부족하고 뭐가 모르는지 모르면 그럼 그런 게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는 게 되잖아요. 글을 줄 땐 다른 사람의 사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면접 강의 때 늘 사례집을 통해서 보고 거기서 벤치마킹 할 것, 아, 나도 이렇게 뭐 예컨대 인턴 같은 거 도우미 같은 거 가서 좀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그럼 뭐 도우미 같은 거 있으면 어떤 후기를 보면 도우미 있었어요? 가보니 어떻던가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아,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과목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해서 본인의 자랑들을 정리해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된 말재료를 갖고 들어가서 뻔한 거 물을 거이니 그거에 맞춰서 따박따박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면접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별로 탈이 안 나요. 되게 보시면 지역에 이제 국어분들은 면접 준비를 안 하시는 분은 없는데 뭐 다른 분들이 있는데 딴 데서 뭔가 좀 엄한 거 하시다가 이제 급해서 우연히 저를 알게 돼서 급해서 오셔서 선생님 시간 얼마 없는데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게 기본적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재료들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5분 발표 같은 건 공포예요, 공포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당연하게도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이 정도 끊고요. 예, 그 수기는 이어서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강의 안내와 자료 안내 그리고 효과적인 준비 방법론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좀 이어서 10분 정도 쉰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